내가 한 건의 판매가 일어났을 때 다 빠지고 나면은 마진율이 13%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준다면은 마진율이 10%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라이브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요겁니다. 아껴야 번다. 쇼핑몰 운영 비용 절감법. 사업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과 순이익, 사실 이거는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대표님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 관점에서 이 순이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진 촬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쇼핑몰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 촬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진 촬영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집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촬영을 하시죠. 또는 내가 찍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십니다. 사실 집에서 찍거나 야외에서 잘 찍고 계신 대표님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강의에서 초점을 맞춰볼 포인트는 이 스튜디오 대여예요. 스튜디오 대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시간당 15,000원에서 2만원, 완전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 정도 나오고요. 비싼 데는 3만원에서 5만원 막 이렇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상품을 촬영할 때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3시간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그럼 3시간 잡았을 때 15,000원이니까 어때요? 4.5만원이 한 번 스튜디오 대여를 할 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 달이 4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주를 3시간씩 4번 가게 되면은 5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3시간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좀 들고 왔어요. 만약에 본인 집 주변에 카페24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카페24 중에서도 자연광 스튜디오가 딸려있는 카페24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카페24가 보통 30에서 40만원, 인실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3, 40만원 하기 때문에 방금 주 3회에 3시간 촬영, 한 달에 12번 촬영하는 거에 비하면은 금액적으로 더 저렴하죠. 그런데 사실 이 카페24가 있는 분들은 다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집 주변에 카페24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건 처음 말씀드리는데 500에 월세 40에서 50만원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는 500에 40에서 50짜리 사무실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좀 준비해봤는데,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에 바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를 하실 때 이 3가지 조건을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증금 500 미만으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월세는 50 미만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을 픽스를 해버리면 후보군이 딱 정해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2층 이상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내가 하기 힘든 거는 남들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쇼핑몰 창업하실 때 스튜디오만 픽스를 해놓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파트도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요거는 뭐냐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광고 소재를 만드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측정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전부 다 들고 가야 돼요. 두 가지 전부 다 들고 가야 되는데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배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주실 수가 있냐면,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월천트리 카톡방에서도 질문을 주시죠. 만약에 본인이 비용을 늘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쓸 거예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광고 예산도 되게 타이트하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이 광고 대행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시간을 더 투자하고 비용을 적게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할 건데 광고 대행사를 왜 쓰냐 이 말이죠. 비용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광고 대행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광고 대행사를 쓸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은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좀 타이트해요. 그런 경우에는 써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혼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거는요, 소자본으로 시작한 경우라면, 그리고 내가 아직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무조건 시간의 관점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을 써가지고 뭐 외주를 주고 상세 페이지를 대신 만들어 달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상세 페이지만큼은 뭔가 레버리지를 한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세 페이지는 전환과 완전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것만큼은 직접 해보시고 그 실력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뭐냐면 배송이에요. 배송은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비용과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배송을 많이 한다고 배송 실력이 늘어나나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배송 실력과 쇼핑몰 업력이 한 달 차 된 대표님의 배송 실력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레버리지를 주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나는 그 시간에 상세 페이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투자해야 순이익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소싱 파트예요. 요거는 순이익과 가장 관련이 깊은 포인트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마진율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한 건의 판매가 일어났을 때 대표님들께서 제외돼야 할 항목들이 요거예요. 한 포인트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판매가의 10%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플랫폼 수수료,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뭐 5.74% 그러니까 약 6% 정도 나가는 이 플랫폼 수수료를 내가 네이버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할인해 주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판관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사실은 최저시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남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 원가율과 광고비가 있어요. 이 원가율하고 광고비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면은 광고비를 내리고 원가율을 내려서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한 건의 판매가 일어났을 때 원가율을 2배로 설정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만원짜리를 4만원에 딱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했을 때 다 빠지고 나면은 마진율이 13%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업력이 쌓여가지고 이 원가율을 좀 더 낮은 제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40%를 맞춘다면은 마진율이 10%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마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이 소싱하는 파트가. 그러니까 순이익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각 파트별로 비용과 시간 중에서 어떤 것을 투자할지 판단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한 달 차 정도 되면은 이게 판단의 근거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촬영, 소싱, 상세 페이지, 배송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순수익을 확실히 확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사무실 구하는 것부터 해서 제작 공부라든지 상세 페이지 공부라든지 등등등 본인만의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